그냥 듣는 게 좋아요? 아무거나 주제 던져주세요, 그러면은. 아, 미래 얘기해줄까? 미래? 미래는, 지금 딱 어느 정도 성장할 거냐면은, 아이들 지금, 유아이들, 앞으로 어차피 사회생활 하는 게 20년 후잖아. 그러면은, 20년 후면은 뭐가 바뀔지를 좀 봐야 돼. 지금 공부 위주로 한다는 거는, 뭐 대학 안 나오면은 큰일 난다는 거는, 솔직히 1970년대 얘기잖아요. 이 1970년대 그때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50대 한 중반 엄마들이 키워놓은 애들이 지금 20대 애들이에요.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를 알아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아야 돼. 지금은 얘가 요렇게 해서 뭐 괜찮다 요렇게 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그런 게 뭐냐면은 앞으로 AI 시대가 오잖아요. AI 시대가 오니까는 웬만한 건 다 AI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 후에 뭐가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좀 알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뭐 의대만 보내놓으면은 뭐 될 것 같다. 좋은 대를 보내놓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엄마들의 바람이야. 지금 그렇게 해서 키워놓은 애들이 지금 20살 돼가지고 하고 있고 그 지금 윤석열 정부 와가지고 뭐 의대 정원 그거 하는 바람에 애들 다 그때 그만뒀잖아. 지금 애들 복귀도 못하고 지금 의대에 힘들게 간 거 다 잘리게 생겼어. 걔네들 그게 뭐 먹고 살아. 지금 재입학 안 시켜준다고 그러고도 막 그러는데 걔네들 신나게 공부해가지고 수능 봐서 들어갔더니 지금 1학년 2학년 딱 됐는데 지금 다시 재입학도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거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올 거냐면은 자 20년 전에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PC통신, 천리안 하이텔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가 이제 처음 시작됐을 때가 2018년 정도,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20년경에 두루넷이라는 게 이제 그 전에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PC방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막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 썼던 게 이제 2000년 경에 그때 사람들이 다 핸드폰 쓰기 시작했지 맞죠? 그때 핸드폰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애니콜 아시죠? 그때 유명했잖아요. 애니콜. 그 애니콜 쓰기 시작을 하고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쓰기 시작을 하고 막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 지금 딱 20년 지났는데 지금 챗 GPT라는 게 나왔어. 챗 GPT라는 게 나오고 나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인터넷 그러니까는 사람 말고 이제 제 얼굴로 얼굴을 입혀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로도 나올 수가 있어. 이게 이제 딥페이크 기술인데 이 딥페이크 기술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걸로 사기도 칠 수 있거든. 어머니들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인스타그램을 믿으시면 안 돼. 그 인스타그램에서 연예인들 나오고 그다음에 잘생긴 사람 나와서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짜 얼굴이 많을 거예요. 가짜 얼굴. 요즘 엄마들은 또 잘생긴 사람들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 또 콜라당 믿잖아. 그러면은 연예인급 얼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로 바꿔가지고 목소리도 변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또 홀라당 믿는단 말이야. 요즘 연예인들 이용해가지고 투자 사기 굉장히 많거든요. 투자, 그 다음에 주식 사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팔고 이런 것들 많단 말이야. 이런 걸로 지금 엄마들이 속고 있는 거야. 앞으로 미래도 아니야. 앞으로 4년에서 5년만 있어도요. 애들도 가수가 될 수가 있어. AI 가수. 이런 시대가 올 거고, 또, 웬만한 학습 같은 경우는 AI가 앞으로 5년, 6년 후면은 AI가 다 습득을 할 거예요.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또 대학교까지 배워야 될 거를 그 AI가 다 흡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AI가 다 학습을 하니까, 그런 거를 지금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미 AI가 다 하고 있어, 그거를.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머님들은 여러 가지 애들이 운해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사고력기를 넓혀놓는 것만 생각을 해야 돼. 국수형 가서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회는 모르겠다. 오히려 사회랑 국어가 더 중요해요. 사회랑 국어. 지금 학원에서 하는 수학이 무슨 수학이냐면 암기시, 유형별 암기 수학이에요. 그거 하면 뭐예요? 일단은 운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할게요. 운해학습. 이 도대체 운해학습이 뭐야? 이거 학원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운해가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학원에서는 무슨 우리의 학습에서는 운해를 좋아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운해 활동이 뭐냐면은 지금 이걸 함으로써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운해 활동이에요. 자, 봐요. 그림 그리기 애들 유아시기. 그러니까 유아시기 한 게 쭉 이어지는 거야, 성인까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은 얘가 나중에 뭐가 돼요? 화가가 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만들기를 하면 애들이 뭐가 돼요? 건축가가 된단 말이야. 또 무슨 블럭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유지가 되면은 나중에 미니어처 이런 거 만들 수가 있고, 성인 돼서 어차피 이런 거 혼자 만들고 이런 것들 개인 컨텐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미래에서 쓸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조감도 만들거나, 근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다 3D 프린터로 다 하긴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개인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는 유아 시기에 했던 게 쭉 이어져 가지고 성인이까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운해 활동이고, 운해가 발달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 애들 교구 활동, 이게 성인 돼서 쭉 할 수 있어요? 성인 활동 할 수 있어요? 교구? 그럼 얘는 운해 활동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한번 대답을 해봐요. 이거 운해 활동이야? 플래시카드 가지고 뭘 한대. 이거 성인 돼서도 할 수 있어요? 성인 돼서? 임시 방편으로 순간적으로 하는 거야. 성인 돼서도 이거를 놀이나 특기로 할 수 있으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운해 활동이야. 그러면 나한테 반문하겠지? 이거 가지고 나중에 선생님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니지. 얘가 이걸 취미나 특기로 할 수 있는 활동, 심심할 때. 이게 돈이 안 되더라도 이게 심심할 때 할 수 있는 활동. 또 뭐가 있어? 운동도 쭉 이어서 할 수 있잖아, 성인 때까지. 그러니까 성인 때까지 쭉 이어서 하고, 대신 조건이 뭐냐? 중간에 10년 동안 안 하더라도 이어서 할 수 있는 거.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거. 봐봐요. 애들이 그림 만들기를 5살 때부터 10살까지 했어요. 피아노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10살까지 했어. 그에다가 10년을 안 했어. 그 다음에 10년 후에 이어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운해 활동이에요. 근데 좌뇌 활동은 뭐예요? 공부. 이거는 1년에서 2년만 안 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좌뇌 활동이에요. 1년에서 2년만 안 하면은 그 지식 자체도 다 날아가는 게, 이게 좌뇌 활동이야. 내가 피아노를 어렸을 때 5년을 쳤어. 그러다가 내가 40살이 됐어. 40살이 돼서 내가 지금 다시 치고 싶어. 그러면 쳐, 못 쳐? 치잖아. 어렸을 때 내가 미술 활동을 했단 말이야. 한 3, 4년간 했어. 내가 지금 40살이 돼서 하려고 그러면은 나 못해. 그래. 예전에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런단 말이야. 근데 고3 때까지 배웠던 미분, 적분 지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거 할까 모르겠네요. 아우, 안 될 텐데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과거에 했었는데 지금 딱 한 10년, 20년 지나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워요. 안 될 텐데요 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좌뇌 활동이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꾸준히 유지돼 가지고 또 중간에 안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운해 활동이에요. 그런 거를 해야 아이들이 사고력이 늘어나고 생각하는 힘이 늘어나고 여러 다방면을 생각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늘면서 20살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지 못한 그 상황에 들이닥쳤을 때, 처음에 사회생활 할 때 그 상황을 인지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밥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놓는 게 이 운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운해 활동이 중요하단 말이야. 얘가 아무리 국수연가사 전교 1등을 하면 뭐해? 국수연가사 한 거 가지고 20살 넘어서 뭐 먹고 살 거냐고. 지금 개나 소나 다 대학 나와가지고 다 집에서 쳐놀고 있는데, 그 대학 나온 애들 중에서 1, 2% 애들만 취직을 하고 나머지는 다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면서 일반 정상적인 회사들 들어와가지고 맨날 고발 교체하고 거기서 사고 쳐가지고 회사 자체 이미지 다 박살내고 그런 애들이야 지금. 이 대학 나와서 지금 쓸모가 없다는 거 엄마들이 직접 지금 20대 애들 보고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근데 왜 대학을 위해서 또 하고 있냐고. 이제는 점점 가면서 더 심해진단 말이야. 대학 나왔다가 뽑는 게 아니라 블라인드 테스트하고 아이들 실력 테스트를 한단 말이야. 실력이 좋은 애들을 뽑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지금 외국은 이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얘가 진짜 좋은 대학을 나와서 거기서도 탑을 찍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이제 그쪽으로 가겠지. 근데 중간에 어리버리하고 또 바닥 끼고 이런 애들은 결국은 그 대학교를 나오더라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 그리고 어차피 운해 활동이 자존감을 올려주는, 그로스 마인드를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준 다음에 얘가
아이에 따라서 나 이 와중에도 공부를 좀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로스 마인드를 가진 상태에서 운의 그로스 마인드를 가진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이 그로스 마인드가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근데 유아 시기에 공부를 시키면은 이 픽스드 마인드를 가지고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자기스 인격 장애를 가지고 오히려 지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다 3학년 되면은 공부 접는 거야. 근데 이 3학년 될 때까지 엄마들이 돈을 얼마를 들였을 것 같아? 기본 3억에서 4억이에요. 3, 4억을 들여놓고 애들 초등학교 3, 4학년에 공부를 접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3, 4억을 들여가지고 애들을 운회 활동을 시켜서 머리락도 좋게 만들 것인가? 그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선택할 것이지.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초등학교 가면은 이런 그로스 마인드가 아니라 픽스드 마인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진 아이들이 약 80%에서 90%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로스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이 나중에 20살이 넘잖아. 그러면은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애들 대체적으로 지능이 떨어진단 말이야. 결국은 얘네들을 잘 구슬리면은 이게 나의 돈벌이가 된단 말이야. 그런 거지. 이런 애들은 어차피 못 먹고 살아. 만약에 이 집이 부자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대치동은 다른 동네예요. 다른 나라야. 거기는 거기서는 애들이 망해도 집에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고 산단 말이야. 근데 대치동 외에 또 강남권 외에 서초동 외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애들 망했으면은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럼 망한 채로 얘네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애들 촉법소년 나이가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한 3, 4년 후면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촉법을 저지르면서도 법적 처벌을 안 받아요.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거고 앞으로 10년 후면은 그릇짓거리를 이제 유치원 애들이 한단 말이지. 아무런 법적 처벌을 안 받아. 그리고 엄마들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올 거란 말이야. 지금은 옛날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도 옛날 1970년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예전에 했던 다시 주입식 양리식 교육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 지금 문의만 2020년대지 학습 방식은 1970년대야. 그러면서 무슨 디지털 미디어화 시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지금 내가 지금 필리핀에 있잖아. 필리핀하고 똑같아. 애들이 전체적으로 여기 필리핀 애들이 경계선 지능이야. 그러면서 휴대폰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미디어이긴 미디어인데 사람들 지능은 80대, 90대야. 이게 이대로 우리나라가 20년이 딱 지나잖아요. 이런 교육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 필리핀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만 좋은지 알아요? 부잣집 사람들만 좋아요. 얘네들이 왜 다 못 살고 월급이 적었더라도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알아요? 부잣집 사람들이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굶어 죽거든. 그러면 부잣집 사람들한테 이게 싸바싸바 하는 거야. 단돈 20만 원 월급을 주더라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하는 거야. 이런 시대를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부잣집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엄마들이 그래서 이게 조기 교육이 기득권에서 하는 거야. 기득권에서는 얘가 대학을 들어갔어. 근데 1등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 대학교를 들어갔다는 타이틀만 필요해요. 만약에 얘가 스카이대에 아무런 인기 없는 과를 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연세대를 나오고 고려대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는 그게 중요한 거야. 서울대 축산학과를 나오든 연세대 무슨 철학과를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잣집 사람들이나 기득권 세력은 얘가 연세대를 나왔다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거고 고려대나 서울대를 나왔다는 그 타이틀만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얘를 꽂아줄 수가 있거든.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한 조기 교육을 하는 거야. 근데 왜 그거를 따라서 하냐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저는 아침은 안 먹어요. 엄마들이 보통 육아를 할 때 있잖아요.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유아애들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 2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이런 사회 환경인지를 착각하는 거야. 지금과 같은 사회 환경이 될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과 같은 사회 환경에 맞춰서 육아를 했던 요런 아이들 있지. 요런 아이들이 20살 돼도 마인드가 20년 전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조기 교육을 권장하는 엄마들이 보통 뭐냐면은 그렇게 세뇌당해서 큰 어른들이야. 아직도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 30대인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아직 또 20년 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육아를 하면은 어떻게 돼? 얘는 20년 후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요. 이 엄마는
지금 2020년대인데 2020년대 마인드를 가지고 육아를 하면서 이 아이는 2040년대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벌써 이 아이는 20살이 되더라 하더라도 벌써 40년이 뒤처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개념이 없는 거야. 무식해지는 거지. 자, 초이 아이 수학 현행마? 심화는 자, 봐봐요. 내가 사고력과 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고력이 원래 되는 게 정상적으로 되는 게 언제냐면요, 뇌가 완성되는 지점인 언제예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그 정도 돼야 이제 본격적인 사고력이 되는데, 사고력 활동을 안 한 아이들 있잖아요, 운해 활동을 안 하고 이런 창의 활동들을 안 했던 애들은 사고력이 제로예요. 이런 애들은 성인이 돼도 사고력이 없어요. 좀 무식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하니까 애들이 3학년 때 이렇게 촉법짓을 하고, 아까 내가 그 기사를 보여줬지만은 3학년짜리 애들이 교감 뺨을 때리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이게 사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애들은 아무리 사고력 학원을 다녀봐야 소용이 없어. 사고력 자체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 공사 중인 길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 길을 뚫어주는 거는 오로지 운해 활동뿐이 없어요. 유아시기 때는 잔해 활동으로 절대 길을 뚫을 수가 없어. 오히려 그 길을 공사하려는 인부들을 빼가지고 쓰는 거야. 이게 사고력이 0이라니까. 잔해 활동만 한 애들, 공부만 했던 애들, 책만 읽힌 애들은 사고력이 제로예요. 6살 7살 때까지 책을 읽더라도 얘는 사고력이 없어요. 운이 좋아서 얘가 사고력 길이 뚫린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 외에는 사고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운해 활동으로 사고력 길을 뚫어놓잖아. 그러면은 2학년 3학년부터 이제 책을 조금씩 읽으면서 사고의 유연성을 갖는 거야. 그렇게 하고 5학년 6학년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은 그 애들이 이제 사고력이 탄탄해지는 거지. 그 다음부터 사고력 학원을 다니는 거야. 원래 6살 7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나오는 사고력 학원은 다 사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고력이 된 다음에 사고력을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고력 길을 실크로드를 까는 거.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뭐냐면은 사고력이 넓은 상태에서 더 깊이 생각하는 거. 사고력 폭만큼 깊이 생각하는 거. 이게 심화예요. 사고력이 없으면 심화가 안 돼요. 그러면 심화는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중학교부터 돼요. 그러면은 지금 초등학교 때 나오는 이런 사고력이나 심화라는 게 사실일까? 뻥이에요. 애들 조지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초등학교 때 최상위 수학 푸는 것도 아니에요. 최상위 수학 풀면 안 돼. 초등학교 때는 뭘 푸냐면은 우등생이나 만점왕 이 정도로 해가지고 얘를 두 권을 풀어주는 게 더 좋아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뭐 디딤돌을 풀고 최상위 수학을 풀고 최상위 수학 S를 풀고 이런 걸 하는 게 뭐냐면은 애들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거를 시키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본인이 타인한테 자랑하려고. 그리고 초등학교 1, 2, 3학년에 최상위 수학이 뭔 의미가 있어. 어차피 연산인데 의미가 없어. 그거 시킬 바에는 차라리 재능 수학을 시켜요. 재능 수학. 그 의미 없어요. 차라리 초등학교 때는 뭘 시키냐면은 재능 수학 하나랑요, 우등생 문제집 하나랑 만점학 이렇게 3개 푸는 게 더 좋아요. 이거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풀어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넘어서 중학교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레벨을 올려서 셋이나 RPM이나 이런 거 풀어주면 돼요. 2권. 방학 때는 개념형을 풀어주는 거예요. 방학 때.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도 똑같아요.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때는 뭐 하냐면은 방학 때는 수학 개념형, 그 다음에 뭐 사회 같은 거는 뭐 한끗 뭐 이런 거 사시고, 국어 같은 경우도 그냥 우등생 문제집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과학은 오투, 3학년부터 오투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문제집을 사가지고 개념형을 사요. 쉬운 거 사가지고 애들하고 미리 한번 훑고 가는 거야. 훑으라는 때 이걸 또 문제집을 다 풀리고 있어. 그러지 말고 6단원이야. 그럼 6주 동안 해가지고 한 주에 한 단원씩 하는 거야. 근데 어떤 거는 단원이 쉬어가지고 3일 만에 끝냈어. 그럼 안 해도 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돼가지고 2단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여름방학은 짧잖아. 그러니까는 여름방학 시작되기 한 2주 전, 그래서 3주 전부터 그 다음 학기 거를 미리 보고 가는 거야. 한 주에 한 단원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름방학이 만약에 8월 달부터 시작되면은 지금 7월 달부터 시작하면 돼요. 7월 달부터 2학기 걸 시작하면 되고, 겨울방학은 길잖아. 그러면은 12월 달이나 1월 초에 방학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음 학기 거 미리 좀 보고
풀고 가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학기 거를 전 과목 다 보고 가고, 학기 중에는 수학은 무조건 2권을 풀어야 돼. 그래서 좀 무난한 거 있지, 무난한 거를 좀 풀어줘.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만점왕하고 우공비로 하다가, 아니 우등생으로 하다가 나중에 애들이 조금 잘한다 그러면은 만점왕을 빼요. 만점왕이 좀 낮으니까. 그러면은 우공비랑 우등생 요 정도로 나가고 그게 좀 잘한다 그러면은 우공비랑 그때 이제 최상위 수학을 디딤돌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이제 5, 6학년 때 하고 중학교로 넘어가는 게 최고 좋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집은 2권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거랑 덧붙여서 만약에 학습지를 할 거면은 재능 수학 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자 한 5살부터 피자, 재능 피자 같이 해줘서 재능 피자는 5학년 때까지 쭉 이어서 해주는 게 좋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틀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심화 학원이니 사고력 학원이니 가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책 노출하고 읽히면은 오히려 생각하는 사고력에 관련된 인부를 뺏어다 쓰기 때문에 사고력이 계속 제로인 상태로 유지를 해요. 사고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차피 36개월 이전에는 생각하는 힘도 없어요. 36개월 이전에는 그 뇌가 18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조금씩 공사 중이거든요. 공사 중이었다가 36개월이 지나서 생각하는 힘이 생기는데, 생각하는 그 공사 중에 애들 계속 책을 읽히잖아. 그러면은 생각하는 공사 중인 인부를 뺏어다가 또 쓰는 거야. 그러면 생각하는 인부가 원래 10명이었는데 그 인부를 뺏어다 쓰니까는 4명, 5명에서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책 육아를 안 했던 애들이 오히려 생각하는 힘이 더 커요. 책 육아를 하고 애들 공부를 시키면은 이 잔해 학습 시킬 때마다 그 생각하는 심을 키우는 이 공사 중인 인부를 계속 뺏어다 쓰는 거야. 나중 돼서 얘가 잔해 학습을 너무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생각하는 심을 키우는 인부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3살 이후가 되잖아요. 그럼 생각하는 심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잔해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잔해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냥 본인 생각만 가지고 막 하기 때문에 애들이 고지식해져요. 타인의 생각을 안 해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이 책 육아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시켰던 애들, 또 영어 시켰던 애들, 영유 다니는 아이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 저학년인데 애들 심화를 풀려야 된다, 뭐 사고력 학원을 다녀야 된다, 이거는 엄마들이 세뇌를 당한 거야. 그리고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 좋다고 하면은 막 우르르 따라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평균 IQ가 90 미만이에요. 그건 엄마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엄마들이 계속 뭐 경기서 지능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봐봐요. 내가 괜히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걸 내가 얘기를 해줄게. 지금 우리나라 평균 IQ가 얼마예요? 지금 100언저리야. 100언저리야.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100언저리가 됐어요. 지금 약 90대 후반일 거야. 우리나라 평균 IQ가 90대 후반인데,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엄마들 기억력 떨어지면서 판단력이 떨어져요. 아기를 착상되는 순간, 그러니까 임신되는 그 순간부터.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IQ 10 정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돼. 그러면은 평균 IQ를 다 그냥 100이라고 치자. 그러면 90이란 말이야. 아이를 낳는 순간 평균 IQ가 90이에요, 엄마들. 그러면 평균 IQ가 90이라는 소리 뭐야? 우리나라 약 40%의 엄마들이 뭐예요? 경계선 지능이란 소리야. 아이 낳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조기 교육을 권장하고요, 분위기 조성을 하고 뻘짓거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막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차피 100 이하인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인스타그램이고 조기교육 유튜버들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한 60% 70%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 그 나머지 정상적인 사람들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현재. 어차피 그 분위기 조성하는 사람들은 약 평균 IQ 80대 사람 미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가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이 계속 뻘짓거리를 하거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세뇌를 많이 당해. 그래서 어제도 봤잖아. 그 뱃사 유튜버 그 구독자 와가지고 개 헛소리하고 가는 거.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신봉자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세뇌를 당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인스타그램 중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이 문화를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지능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엄마들이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 게을러지는 육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차피 그 엄마들이 뭐해? 유치원 선생하고 어린이집 선생하는 거야. 학교 선생하는 거야. 그런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엄마라는 타이틀하고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달리 봐. 아니야. 그 엄마라는 사람들이 선생질을 해요. 유치원 선생질을 한다니까? 또 그렇게 키웠던 엄마들이 어린이집 선생질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애들 보육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애새끼들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이게 코로나 이후랑 내가 전하고 나누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 전에는 그러진 않았어. 많이 있긴 있더라도 그렇게 흔치가 않았단 말이야. 대체적으로 아이들을 보육에 많이 힘썼어.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선생님들이 교육에 힘쓰고 애들을 규칙 교육을 강요하면서 애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제압하면서 학대를 하면서 즐기는 선생님들이 많아졌다니까요. 그게 다 30대 후반이야. 그 30대 후반이 자기 애도 그렇게 키우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학군지에서 많아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학대하기가 가슴에 양심에 가책을 받지, 하다 보면 즐거운 거야. 이 살인이라는 것도 처음에 한 사람 죽이기가 어렵지, 하다 보면 즐거운 거고, 학대라는 것도 처음에 한번 할 때가 어렵지, 나중에 하다 보면 거기서 재미를 찾아요. 지금 학군지 유치원 선생들이 재미를 찾고 있어. 애들 학대하는 거에. 그리고 이런 발달 지연된 아이들 하는 그런 센터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니까 얘네들을 학대를 하면서 또 재미를 찾고 있어. 이게 코로나 이후에 생긴 이런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함부로 막 보내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게, 내가 그 코로나 이전에는 내가 보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문제가 제일 많았고, 애들 학대가 제일 많았을 때가 2022년에서 2023년, 그때 애들 학대가 제일 많았어요.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때 학대를 많이 했어. 2022년, 2023년 그 사이에. 그리고 그게 학대 문화가 지금 안착이 됐어요. 그런 상태야. 그래서 지금 잘못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잖아. 그 애들 6개월 만에 ADHD가 돼요. 6개월 만. 그래서 일반 사립 유치원 보낼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보내면은 그냥 병설 유치원이나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한다거나, 요런 식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숲 유치원을 보내거나, 요게 이제 조금 제가 권장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내가 또 한 2년 후에 되면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동육아, 단설, 병설, 숲유치원, 그나마 이게 좀 나아요. 아빠들한테 내가 뭐라고 못하는 게, 아빠들은 인력으로 안 돼요. 아빠들이 고정관념을 갖잖아요. 엄마들하고 좀 달라요. 엄마들은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내 강의를 처음 듣는 엄마들도 주변 엄마들이 지금 댓글도 쭉 쓰는 거 보면은 그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근데 아빠들은 안 그래요. 말이 안 통해요. 본인이 진짜 자각을 해서 스스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아빠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왜 하냐면은, 옛날에 내가 남자다 보니까는 아빠들 그룹에 한번 들어갔다가 내가 학을 띄고 나왔어. 20일 만에. 미친 개또라이 새끼들만 거기 잔뜩 모여 있는 거야. 자기 간 애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애들 해서 뭐 놀아준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내가 학습이 좀 별로 안 좋다라고 했더니 뭐랬는지 알아? 무조건 야, 논문은 더 잘 찾아. 아빠들한테 얘기를 하잖아. 무조건 논문 찾아요. 안 먹혀. 아빠들은 논문을 그래서 갖다 주잖아. 갖다 줘도 누구 논문인 걸 또 봐. 와, 겁나 깐깐해. 야, 이건 미친 새끼들. 그러면 내가 나왔거든. 남자들하고는 말이 잘 안 통해요. 차라리 엄마들이 나를 믿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이해시키고 이러는 게 엄마들이 더 편해. 왜? 실질적으로 실전 육아를 하는 게 엄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예를 들어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 예시를 들어주고, 내가 직접 그 솔루션을 주고 그거대로 하다 보면 애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안단 말이야. 근데 아빠들은 보통 일을 갔다가 와가지고 잠깐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아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빠들은 진짜 스스로 그렇게 운해 활동을 해가지고 컸던 사람들 외에는 안 통해. 그리고 지금 많은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육아를 하는 아이들, 어차피 내 거 유튜브 보는 사람들 외에 이제 조기교육 유튜버 보는 애들 중에 그 남자애들 있지. 여자애들도 있지만 남자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애들이 크면은 지금처럼 고지식한 남자, 나르시스트인 남자로 커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좀 잘 봐야 돼. 연애할 때 보여, 그 사람이 나르시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너무 자기 거를 챙기려고 하고 이런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나르시스트예요. 그리고 조금 화난다 그러면 막 욱하는 성격, 그런 사람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고 나면 아무 때나 욱하거든. 그게 결혼하기 전에 다 보였어. 남자들도 여자의 그런 면이 보였고, 여자들도 남자의 그런 면이 보였고, 보통 여자랑 남자랑 같이 이제 잠자리,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 같은 거 많이 할 때 그때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때 다 보이거든. 근데 눈에 콩깍지가 씌우니까 안 보이는 거야.
거야. 이게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은 아 결혼해서 뭔가 다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 되기 뭘 돼, 더 심해지지. 그게 다 보였어. 근데 콩깍지가 씌운 거야. 콩깍지가 씌우면은 그게 안 보여요. 콩깍지가 씌우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여자친구를 사귄 지 3일 됐어. 여자친구가 코 판다고 아유 더러워 내가 그럴까? 그것도 이뻐 그런단 말이야. 그때 결혼했더니 맨날 코 파고 있는 거야. 야 그거 얼마나 아 생각을 해봐. 결혼하기 전에는 코 파는 것도 이쁘고 방귀 뀌는 것도 이쁘단 말이야.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맨날 코 파고 지저분하고 맨날 아무 때나 방귀 뀌고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게 그대로 가는 거야. 술만 먹으면 이 사람들이 가끔 욱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야 결혼하고 떴더니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다 때려 부시네.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이 그런 걸 보였어. 에이 결혼하면 안 그러겠지. 맨걸 결혼하고 났더니 더 심해져가지고. 남자들은요 절제를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절제를 해. 그리고 딱 결혼해서 내 여자라고 딱 되는 순간 긴장이 확 풀려버려요. 남자들은 그래. 남자들은 내가 욕구하는 거 요구하는 거 이게 딱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긴장이 확 풀려. 나 저거 갖고 싶다 그래서 사주잖아. 그러면 쳐다보질 않아. 그게 남자야. 이거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애들 뭐 스파이더맨 이거 뭐고 막 갖고 싶다고 막 조르잖아. 딱 사주지. 3시간도 안 돼서 부셔. 그래 놓고 또 다른 거 사달래. 이게 남자애들이야. 그러니까 안 사준다고 막 하면서 실갱이 버리잖아. 그 실갱이를 버리지 마. 아유 그래 씨야 가져라. 또 사주고 사줘. 그러다 보면은 며칠 한 달, 2달 지나잖아. 스파이더맨이 슈퍼맨으로 변해. 그 다음부터 스파이더맨 안 쳐다봐. 남자애들은 보통 그래요. 그거를 야 저번에 스파이더맨 사줬더니 뭐 1시간 가지고 그 애들하고 말이 통해. 그게 말이 안 통해. 그냥 사줘. 어차피 그거 스파이더맨이 저기 뭐 슈퍼맨이 7살 지나면 안 찾아요. 그걸 하나 안 사주겠다고 뭐 길거리에 싸우지 마. 그 남자애들하고 그러지 말아요. 남자애들 키우는 어머니들 그거 괜히 애들하고 길거리에서 실갱이 하다가 오히려 실갱이 하면 내가 뭔가 들어오겠다 그런 안 좋은 그런 버릇 습관이 잡혀요. 그러지 마세요. 아빠가 공부를 잘했고 엄마가 그럭저럭 했다. 이거는 지금 안 통해요. 그건 안 통해 지금은. 왜냐면은 아빠가 공부를 잘했다는 거는 몇 년 전이야. 30년 전이야. 30년 전의 교육 방식하고 지금의 교육 방식이 다르고 그때의 문화랑 지금 문화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공부 잘했던 거는 의미가 없어. 단 운에는 달라요. 아빠가 은미체를 잘했고 엄마도 은미체를 잘했어. 얘는 태어나면서 은미체를 잘해요. 이거는 달라요. 근데 공부 쪽에 관련돼서는 약간 달라요. 공부 쪽에 단 이 아이가 암기력이 강해. 그러면은 공부는 잘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거랑 얘가 20살 넘어가지고 이 사회생활을 헤쳐나가는 거랑 완전 달라. 옛날에는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를 나오면은 승승장구를 했어. 그때 그 시절에는. 근데 지금 뭐예요? 대학교를 잘 나오더라도 승승장구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다 애들 쳐놀아요. 앞으로는 20년 후면은 대학만 나온 애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거랑 엄마가 IQ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고 또 그때의 공부 환경 지금의 공부 환경이 달라. 그렇게 따지면은 1950년대 그때 대학을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 그때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지금 똑똑할까? 아니란 말이야. 그때는 무조건 주입시 암기식이기 때문에 오로지 암기력만 뛰어나면 좋은 거였어. 자 봐봐. 지금 이 아이가 그대로 미국에서 살았다고 하면은 또 만약에 미국에서 날고겼던 아이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학습 방식에 미국에서 날고겼던 아이들이 맞을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학습 방식의 아이가 학습에 똑똑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그 IQ 수준이나 학습에 거기에 올인하는 거지. 그러면서 왜 영어는 왜 시키는 거야? 글로벌적으로 가게 하려고 하면은 글로벌적인 그런 IQ 수준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학습은 우리나라 방식대로 하고 영어를 애들 시키면서 글로벌로 나가게 하겠대. 그러면서 주입시 암기식으로 시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외국에서도요 우리나라 애들이 있잖아. 근데 주입시 암기식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사고력 안 시키고 막 암기식으로 했던 애들 있잖아. 나중에 얘네들이 미국에서 취직이 안 돼. 얘네들 인성을 보거든. 근데 공부만 시킨 아이들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 대체적으로 보면 다 인성 쓰레기들이야. 대체적으로 이타심이 없어요. 공부만 시킨 아이들. 근데 이타심이 있고 우뇌가 발달한 애들 중에서 공부한 아이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낭만 닥터 뭐 김사부 같은 그런 캐릭터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타심이 강한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존중을 받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잘해더라도요, 우뇌가 발달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랑 우뇌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랑 벌써 달라.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할게. 내가 그냥 내 자랑하는 건 아니고, 뱃사랑 저 중에서 어머니들 생각하기에서 누구 하면 존중한다 그러면 누굴 존중하겠어? 서울대 나온 뱃사를 존중하겠어? 아니면은 지잡대 나온 저를 존중하겠어? 봐봐, 서울대를 나왔다고 다 존중하는 게 아니야. 요즘 유행하는 게 서울대를 이용한 사기들이 많잖아. 그렇잖아.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타심을 가지고 있고 사고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고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심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자기가 살 길을 다 궁리를 하면서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공부만 했던 애들은 공부만 하지. 근데 나중에 AI가 다 해먹으니까는 그때 가지고 데모할 거야? 나 겁나게 공부했는데 왜 그걸 AI가 다 하고 있냐고, AI 다 부시라고 데모할 거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미체도 그런 게 있어요. 은미체도 나중에 AI가, 요즘 AI가 작곡 다 해요. 그러니까는 시같이 우리가 막 쭉 쓰잖아. 그러면 그걸로 노래를 만들어줘요, AI가. 그것도 퀄리티 굉장하게 좋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AI가. 진짜로 그런 거 있어. 지금 한 10줄 정도 쓰잖아. 시적 표현으로 10줄 정도 쓰잖아. 원래 노래 가사가 약간 시적 표현이잖아. 그걸 딱 쓰면은 지가 노래를 만들어줘. 겁나 좋아. 근데 이게 다듬어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3년 후면은 AI 가수 컨테스트라는 게 나올 거예요, 3년 후에. 그래서 개나 소나 노래를 만들 거야. 오히려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보다 더 퀄리티 좋게 AI가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3년 후에. 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그런 AI 시대가 오면서 그리기도, 지금 AI가 더 잘 그리잖아. 그 다음에 만들기도 3D 프린터로 다 만든단 말이야. 어떤 조형물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건물, 이제 아파트 단지 만들 때 조감도 있잖아. 조감도를 딱 입력을 하면은 AI가 3D 프린터로 쫙 만들어 준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걸 다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야. 지금은 그건 AI가 다 만들어.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또 줄어버리는 거야.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드는 건 좋은데 그만큼 직장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지. 사람이 할 일이 1% 2%씩 계속 직장이 떨어져 나가면은 나중에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다 실업자 되는 거야. 다 공부만 했던 애들이고 다 그것만 했던 애들인데 못 먹고 살 거, 응? 못 먹고 살 거냐고. 나중에는 이따만한 그 우주 그런 데서 쓰는 건데, 이따만한 커다란 게 냉장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재료만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딱 버튼만 누르잖아. 그러면 그 재료들을 알아서 딱 해가지고 다 커팅하고 다 믹스해가지고 다 반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내가 원하는 게 다 해가지고 딱 해서 한 5분 후가 되면은 딱 나온단 말이야. 재료만 집어넣어 주면은. 그런 세상이 앞으로 상용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건 상용화야. 상용화 되는데 10년도 안 걸려. 이제 집에서 막 인덕션으로 막 끓이고 그런 시대는 끝났어. 이제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 그래서 뭐 양파고 뭐고 이런 것들을 그냥 원재료 다 까는 것만 다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알아서 백종원 레시피에 뭐 된장찌개 그러면은 5분 정도 후면 탁 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런 세상이 나올 건데 또 나가서 먹을 일도 줄어들 거고. AI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서 사람의 감성을 따라갈 수 없다고요? 따라가요. 왜? 학습을 시키거든. 만약에 백지영이다 그러면은 백지영 톤의 이런 노래들을 수백 곡을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은 그 학습된 그 톤, 감정,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내가 만든 가사를 그대로 입력을 하면은 그 톤으로 나와요. 이거 지금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 지금 나온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전에 살아있던 사람들의 그런 말투, 영상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죽은 사람들을 그 사람의 입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미 나왔잖아. 그게 이제 몇 년 후면은 사람에 따라서 그게 상용화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지금 딥페이크 기술하고 AI 기술 그런 거 학습된 거,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시험해 본 게 AI 이창호랑 같이 하는 그걸로 학습한 게 맨 처음에 시작된 거죠. 그걸로 이제 사람의 음성 같은 거 집어넣고 학습시키고 그걸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화 같은 거 보이스피싱이 진짜 아이 목소리,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마가 대답하면 이렇게 해서 돈 요구해라라는 입력만 딱 시키면은 AI가 진짜 아들 딸 목소리로 해가지고 엄마랑 해가지고 돈을 요구를 한단 말이야. 요것도 지금 시행 중이에요. 보이스피싱 시행 중이야. 앞으로 내년 후가 되면은 진짜 이게 우리 아들 딸인지 그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시행 중이야. 실질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 봐봐요. 옛날에 우리 전화번호 어떻게 써요? 다 외웠잖아. 전화번호 다 외웠어. 우리 그때 유선 시대였어요. 전화기도 없어서 뭐 삐삐 이전 시대를 생각을 해봐. 그거는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그냥 약속 정해서 만났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영화로는 나왔었어요. 근데 설마 이런 시대가 오겠냐? 뭐 타임머신이니 뭐 막 이런 거 하면서 미래에 대한 걸 나왔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런 세상이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그런 세상이 왔어. 20년 후에. 근데 항상 그때 영화로 했던 것들이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왜? 이 영화라는 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이 미래에 대한 거를 아이디어를 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맨 처음에 아이디어 생각할 때 뭘 생각해요? 그 영화를 생각을 해. 그러면 영화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걸 발달시킨단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요. 지금 하는 영화를 속에 있는 세상들이 있잖아. 그거를 잘 봐봐. 그게 앞으로 20년 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 생각하면은 그 영화를 한번 잘 봐봐요. 그 영화 속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20년 후에 세상 해가지고 그때 이제 미래의 사람들의 생활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서 저 감독은 어떻게 미래를 예견했냐? 그게 아니야. 예견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과거 미래에 생각된 거를 이제 상상으로 꾸몄는데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를 발명한 사람들은 그 미래의 모티브인 그 영화를 생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영화랑 오버랩되면서 그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생길 것들이 지금 영화로 나오고 있어요. 1년 후, 2년 후. 옛날에는 20년 후였는데 지금 1년 후, 2년 후에 나올 거가 영화로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2년 후가 되면 그 영화처럼 생활하고 있어, 사람들이. 2년 후면 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0년 후에 뭐가 바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도 어차피 1970년대, 1990년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 그러면은 대충 감은 잡아야 돼. 20년 후에 뭐가 될지. 20년 후에는 AI가 모든 직장을 다 뺏어간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때 AI가 다 가져갔을 때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은 당장 10년 후에 그 다음에 지금 유아 애들은 20년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유아 애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뭘까지 생각해야 되냐면은 10년 후에 이 정신 빠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냐도 봐야 돼. 어차피 이 정신 나간 아이들이 세상을 망가뜨리거든. 그 이 망가뜨린 세상 속에서 또 발전하는 세상, 어차피 발전은 대한민국 1%도 안 된 사람들이 발전시키는 거야. 그러면 발전시키는 세상과 게으르고 무식한 애들이 많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이 지난 세상에 지금 36개월짜리 애들이 살 거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36개월짜리 전후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단순히 20년 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이 20살 돼서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좀 복잡하긴 하지.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지금 MZ 애들이, 지금 20대 애들이 망가뜨린 세상에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지금 30대 초반, 중반 엄마들이 망가뜨린 육아 세상에 20대 애들이 30대가 되면 애를 크고 그 세상에 적용된 세상에 들어갈 거란 말이야. 앞으로는 내가 얘기했잖아. 6개월 되면은 다 어린이집 던지게 하고 대리로 애들을 양육해주는, 그러니까 6년 동안 양육해주는 기숙사 같은 것도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런 세상도 올 거예요. 앞으로 얼마 안 돼서. 지금 20대면 하고도 남을 것 같아. 대리로 양육해주는 그런 센터가 생길 거야. 그래서 엄마는 뭐 일 끝나고 잠깐 얼굴 보러, 뭐 면회하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방문해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고 다시 집에 가서 엄마는
엄마랑 아빠랑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유스러운 세상을 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만 잠깐 애들 얼굴 보러 가고 면회하듯이. 그러니까 고아원 아닌 고아원이 되는 거야.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잖아. 요런 시스템이 5년 이내에 나와요. 요런 시스템이 잔인하지. 타가소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있는 고아원이 되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들도 살짝 느꼈을 텐데, 유아애들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 네, 맞아요. 애 키우는 공장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24개월 정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 특히 학군지에 살고 있는 어머니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6개월 되면 다 어린이집 집에 있는데도, 엄마가 집에 있는데도 다 던지기를 하고 있거든. 요게 앞으로 2년 후면 정착화가 돼요. 2년 후면 정착화가 되면서 요즘 또 유행하는 게 산후조리원에서 애기 젖 초유만 딱 먹이고 어린이집 던지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또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 1년 후가 되면 그게 또 고착화가 돼요. 그렇게 해서 고착화되고 고착화가 되고 고착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6년 후면은 그런 애들을 양육해주는 시설이 나와요. 애를 많이 낳으면 뭐하냐고. 출산율이 저조하니 뭐니 그건 다 개헛소리예요. 그게 지금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 싸움을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야 돼요. 봐봐. 애를 많이 낳는데 직장이 없어. 그럼 나머지 애들 뭐해? 다 범죄 저질러. 출산율이 떨어져야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가 감소를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애들 출산율이 떨어져서 막 이렇게 정치 공방하는 거는요, 장난질이에요. 장난질. 정치 싸움이에요. 봐봐요. 어머니들 다 생각을 해봐. 지금 점점 직장들이 없어지고 있고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애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애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망하는 거야. 범죄가 더 증가를 해요. 삶이 더 어려워지고 낙후가 돼요. 지금 봐봐. 밀레니엄 베비라고 해가지고 2000년에 그 2000년생 만들려고 그때 애 겁나 많이 낳았잖아. 지금 23살, 24살짜리 애들 어때? 취직이 안 돼가지고 다 뻘짓하잖아. 인구는 많아. 지금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 지금 24살 됐을 거 아니야. 걔네들 취직이 안 돼. 나이대가 다 똑같은데 취직이 안 된단 말이야. 걔네들이 제일 사고를 많이 쳐. 24살, 25살짜리 애들. 취직은 안 되지. 뭐 할 방법은 없지. 그러니까는 맨날 그 취직이라는 걸 타이틀 이용해서 들어가가지고 알바에다가 맨날 신고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그 소리도 걔네들이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놀아. 걔네들이. 23, 24, 25 얘네들이 제일 많이 놀아. 개념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운항님은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지금 AI가 사람을 지배를 하는 시대가 앞으로 20년, 30년 후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머리가 나빠져요. 그럼 AI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AI 만드는 그 사람들 모를까? 알아요. 근데 왜 하는 거야? 그 왜 하는 것 같아요? 돈이 되거든. 그거는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힘든 것 뿐이야. 당장 AI 기술을 발전을 시켜야 그 사람은 돈이 되는 거야. 사람이 망가지고 나중에 AI가 지배하고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일이야. 나중에 AI가 지배되는 이런 세상들, 이런 것들 지금 당장 이 핸드폰이라는 거 없으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망해요. 핸드폰만 없어져도 망하고요, 컴퓨터만 없어져도 망해요. 근데 AI라는 거는요, 핸드폰 컴퓨터를 넘어선 그 윗단계란 말이에요. 봐봐요. 사람들이 AI에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AI가 없으면은 망해요. 그러니까 AI한테 지배되고 있고, 지금 사람들 핸드폰에 지배되는 삶을 살잖아. 당장 오늘 하루만 성인들이 핸드폰만 없어도 업무가 마비가 되고, 전 세계 사람들 5일만 핸드폰 못 쓰게 하잖아요. 금융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망해요. 5일, 일주일만 핸드폰 안 쓰게 하잖아요. 전 세계가 약 10년 전으로 돌아가요. 완전 망해버려요. 일주일만 전 세계 사람들을 핸드폰을 못 쓰게 하더라도. 금융권부터 모든 게 다 마비가 되는데 난리가 나요. 벌써 우리는 AI의 지배가 돼가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은 AI가 다 차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해요? 그 AI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능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그거보다 더 나은 AI를 만드는 그런 연구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국수연구사 공부만 했던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그 지배되는 삶을 살게 돼요. 고지식해져 가지고 편해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유아기 때 국수연구사 공부했던 애들은, 또 영유 다니고 공부했던 애들은 대체적으로 3학년 이후부터 공부 안 해요. 거의 99.9%가 공부 안 하고 0.1%가 이제 영재성 있는 아이들. 얘네들은 뭐 그런 데 다녀도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만 버티는 거예요. 자, 초이 남자인데 레고를 좋아하거든요.
레고 러닝 센터 이런 곳을 가도 될까요? 레고 로봇 만들고 하세요. 초임만 하세요. 그거 많이 다녀도 돼요. 그거 계속 다녀도 돼요. 러닝 센터, 블럭방 이런 데 계속 다녀도 돼요. 블럭방이 레고 학원 같은 데예요. 근데 자유롭게 만드는 거지. 계속 꾸준히 해줘요. 초등학교 얘가 지칠 때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얘네들 좀 좋아하면은 미니어처 만들기 같은 거 있어요. 그 유튜브 보면은 미니어처 만들기 있거든요. 그 외국에서 많이 올려요. 그런 거는 애들 조금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 좀 모아가지고 좀 보여줘요. 그러면은 엄마 나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재료 사가지고 집에서 뚱딱뚱딱 만들게 해줘요. 이게 가끔 이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미니어처로 뭐 만들고 그러거든요. 건물 같은 거 만들어요. 미니어처로. 그래서 그런 거 유튜브 찾아가지고 한번 보여줘. 그러면서 아이한테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꿈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지. 미니어처 방과 후에 푹 빠져 있는데 무조건 미니어처를 하고 싶다는데 비정형화된 레고가 낫지 않을까? 자, 레고가 이제 변화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레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여러 가지 음미체 활동 여러 가지가 있죠.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이 나중에 꼭 피아노나 또 바이올린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작사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글을 읽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수필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것도 하는 이제 작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 종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뭐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이런 걸로 그렸다가 나중에 물감으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수채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유화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생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로키로 갈 수가 있어. 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요. 이게 이제 세부 분류로 나는 거지. 의대 같은 경우도 사람들에 따라서 뭐 소아과, 산부인과, 뭐 정형외과, 흉부외과, 또 일반 외과, 또뭐 신경정신과, 소아정신과 이런 식으로 쭉 나뉜단 말이야. 세부 분야로 나뉘어요. 의대라고 또 같은 의대가 아니잖아. 나뉘듯이 블록도 처음에 듀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듀플로가 되면은 이제 그 밑에 클래식 블록으로 나뉘어. 클래식 블록으로 나뉜 다음에 클래식 블록 이제 더 작은 거로 나뉠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만들기를 하는데 두 종류로 나뉘어요. 그냥 매뉴얼을 보고 그거를 똑같이 이제 만드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이런 애들은 이제 매뉴얼대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그냥 클래식 블록으로 이것저것 다양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이제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는 매뉴얼대로 만드는 아이들은 스킬을 늘리는 아이들이야. 블록 만드는 스킬을 늘리는 아이들이고 또 그 클래식 블록을 좋아하는 애들은 뭐예요? 창의적 사고력을 늘리는 그러니까 사고력 활동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력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스킬은 많이는 안 늘지만은 사고력 길이 넓어지는 거야. 근데 이 사고력 길은 다 쓸 수가 있어요. 같은 길이야. 그래서 창의적으로 쓰면 창의적 사고력, 논리를 쓰면 논리적 사고력 같은 길을 쓰는 건데 스킬을 늘리는 거는 그 블록에 관련된 스킬만 쫙 늘리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는 애들은 이제 그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에 따라서는 미니어처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나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만드는 아이들 또 클래식 블록으로 이것저것 만드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조금 그 상위 클래식 블록 상위 단계가 미니어처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미니어처 만드는 애들은 아무나 또 못 만들어요. 보통 좌뇌형 아이인데 우뇌가 많이 발달한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미니어처를 좋아해요. 그리고 일반 우뇌형 아이들은 좀 큼직큼직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가지 클래식 블록으로 크게 하나를 완성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좀 내 타입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미니어처를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래 베이스 성격이 좀 좌뇌 타입 아이들이 많아요. 베이스 성격이 좌뇌 타입인데
얘가 우뇌를 발달시키면서 가는 애들이 조그마한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또 좋아하는 게 비즈공예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쪽으로 따로 나가면 돼요. 나무 블럭을 샀는데 인형의 집 만들어서 결국 역할 놀이만 하고 부수집 못하게 하네요. 이거 미니어처 만드는 거 좋아하면요, 그 미니어처 만드는 그 쿠팡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만들라고 그래요. 이게 블럭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미니어처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런 거 미니어처로 가다 보면은 뭐 이제 그거 봤지? 장인 중에 쌀알갱이에다가 막 조각하고 그러는 거. 그런 것도 나중에 얘네들 그 조각하고 그러는 것도 시키면 좋을 거예요. 클레이 활동하고 같이 하세요. 이런 애들. 클레이. 보통 블럭 좋아하는 애들이 만들기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클레이 활동도 좋아해요. 클레이나 또 그 이상의 좀 점토가 뭐냐면은 그 피규어 점토라고, 그 옛날 우리 쓰던 찰흙인데 그게 한 15,000원 정도 해요. 그거는 세밀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클레이 점토 말고 피규어 점토 그거 한번 사서 해보세요. 그리고 살 때 그 조각할 그 한 세트에 7,000원 하거든요. 그거 같이 사세요. 조각할 조각도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어요. 그거 같이 사세요. 그리고 매뉴얼대로 만드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 많아요. 저희 아이는 레고도 저 부품이 필요해 하면서 사서 설명서대로 만들고 다시 다 부숴서 다른 거 만들고 그러긴 해요. 근데 너무 다 조각조각 나고라고 했는데 레고 만들고 부시고 다른 거 만드는 게 최고야. 요거는 아무 아이들은 안 돼요. 저는 그거를 애들 레고를 사면은 보통 두세 번 부신 다음에 다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더 똑똑한 애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똑똑한 애들 같은 경우는 레고를 부시고 그거를 모아서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아이들, 요런 애들이 그 다음 단계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3D 펜으로 피규어 만드는 거 이거 하세요. 근데 이제 3D 펜에 그거 철사 있잖아, 녹이는 거, 그게 좀 비싸. 그러니까는 초급 단계에서는 얘네들은 양으로 승부 걸거든. 애들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질이 좋은 거는 얘네들이 이제 중급 단계 이상 올라갔을 때 이제 질 좋은 걸 사주고, 지금은 많이 만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D 펜하고 그 3D 펜 그 철사 있잖아, 그 좀 저렴한 거, 저렴하면서 많이 살 수 있는 거, 그거 해주고, 요런 애들 3D 펜으로 만드는 그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만들 게 아니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유튜브 영상 같이 이용하세요. 근데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여주지 말고요, 이 사람 이런 식으로 만드네, 그래서 쇼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세네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애가 감을 잡아. 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흉내를 낸단 말이야. 일단 엄마가 할 줄 모르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유튜브 영상 쇼츠 같은 거 그거 잠깐 보여줘요. 이걸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잠깐 이걸 계속 보여주다 보면 그걸 카피해버려. 그럼 안 좋아. 카피를 하면 안 좋고, 그거를 여러 종류를 보여주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3D 펜으로. 그러면은 지가 생각을 해. 이거는 그때 맞아, 그때 봤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하던데, 엄마 저번에 보니까 그거 해가지고 막 문지는 거 있는데 그게 사포거든. 그러면은 그거, 그러면서 이제 사포 사주면 돼. 사포 3,000방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부드럽게 하는 거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사줘가지고. 근데 이제 먼지 묻으니까는 그런 건 이제 마스크 쓰고 하면 돼요. 클레이 다음 단계가 그거예요. 근데 피규어 만들 때 어머님이 그 피규어 어떻게 만드는지 영상을 먼저 한번 봐봐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피규어 만들 때 준비물이 있어요. 굵은 철사 하나 있어야 되고요. 쿠킹 오일 있어야 돼요. 굵은 철사, 쿠킹 오일, 조각도, 이게 3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굵은 철사를 먼저 뼈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쿠킹 오일로 근육을 만들어. 쿠킹 오일로 근육을 만들어. 그 다음에 그 찰흙이 아니지, 그 피규어용 점토, 그거를 얹히는 거야. 그래야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피규어용 점토가. 그렇게 안 하면은 피규어용 점토 그거 하나 가지고도 뭘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뼈대를 구성하고 근육을 쿠킹 오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점토를 묻혀가면서 만드는 거고, 조각도를 이용해서 세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모양도 만들 수가 있어. 그렇게 부드러워. 머리카락 모양도 다 만들 수가 있어, 그 피규어용 점토가. 이거 피규어 점토만 잘 만들어도요, 이거 피규어만 만들어서 한 달에 400에서 500씩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는 수공예품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수공예품이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아요. 그리고 이거 사실 때 아크릴 물감도 같이 사셔야 돼요. 아크릴 물감. 그 피규어에다는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야 돼요. 그래서 그 피규어 만드는 영상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고 엄마가 한번 만들어 봐요. 엄마가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거를 아이한테 보여주고 한번 해볼래? 그러면 애들 100% 오케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랑 이제 파츠별로 만드는 거야. 엄마가 얼굴 만들 테니까 너가 몸을 만들어 막 이러면서 처음에 뼈대 구성만 딱 해놓고서는 아이랑 같이 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서로 엄마랑 아이랑 그러니까 파츠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지. 뭐 공룡을 만들어 본다든지 사람은 이제 거의 레벨이 크니까 간단한 거 뭐 뽀로로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 뽀로로 캐릭터도 있잖아.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쉬운 거부터 아니면 동물 같은 거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요. 아니면은 애들이 이제 아기자기하게 좋아하면은 뭐 당근 모양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봐요. 아니야 초이려 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아 시기부터 했었는지 아니면 얘가 DNA가 있잖아. 그러면은 요런 애들 6세 이후도 가능해요. 피아노도 학교 가기 전에 체른이 이미 막 50번까지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6세, 7세 때. 이거는 아이에 따라서 빨리 하면 좋아요. 그리고 외국에는 운동을 좀 일찍 시키거든요.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나 스케이트 애들 생후 1년 되면은 스케이트보드, 스키 이런 거 타요. 생후 1년에. 애가 걸음마가 안 되는데 그런 거 한단 말이야. 애들도 좋아해. 운동은. 그래서 그런 애들이 지금 굉장히 잘 타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됐는데 상급자 코스에서 타요, 걔네들이. 네, 안녕하세요. 자, 39개월이고 잠자리에 음악을 틀어주고 싶은데 아이가 음악 말고 이야기 나오는 코코지 틀어달라 해서 틀어주고 있는데 이야기 들으면서 자도 될까요? 왠지 유튜브 들으면서 자는 느낌이 나서요. 아이가 자면요 바로 끄세요. 아이가 자면은 39개월. 근데 웬만하면은 그냥 음악 틀어주고 자는 게 제일 좋아. 음악. 자, 지금 6세, 7세, 8세 아이들 혹시 여기 계시면은 잘 들으세요. 6세, 7세, 8세 아이들. 깜빡하고 내가 그 교재를 안 가져왔네. 시간 날 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한국 가서 해주도록 할게요. 뭐 다음 주에 가니까. 뭐라냐면은 지금 사지는 마. 어차피 내가 사놨으니까 그 돈 드니까 사지는 마요. 내가 나중에 정리를 해줄게요. 3학년 1학기, 2학기 사회 문제집 있죠.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내가 싹 정리를 해줄게요. 내가 딱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거 스크린샷으로 찍기만 하면 돼요. 어머니가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내가 스크린샷으로 찍을 수 있게 내가 다 정리를 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2학기에 나오는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들 나오는 장소로 놀러가 견학 장소 잡으시면 돼요. 토요일, 일요일 날. 그렇게. 그래서 3학년 1학기, 2학기에 나오는 거를 언제 해야 돼요? 초등학교 2학년까지 3학년 갈 장소들을 다 가셔야 돼요. 그러면 3학년 되면은 얘가 한번 까먹은 장소들 있지. 거기를 방문 다시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어딜 가야 돼? 4학년 때 가야 될 곳. 4학년 때 되면 어딜 가야 돼? 5학년에 가야 될 곳. 5학년이 아마 역사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신라 어디야? 경주 백제? 거기 또 관련된데 거기 가시면 돼.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경주 2박 3일 또는 3박 4일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2박 3일 막 이런 데면은 조금 바쁘니까 3박 4일 정도 경주 가요. 그리고 경주 보문사 있는데 거기 모텔이 보통 한 6만 원 돈 하거든요. 6만 원인데 거의 막 호텔급이야. 모텔이. 그러니까 너무 비싼 데서 자지 말고 그냥 모텔에서 주무셔도 돼요. 너무 좋아. 완전 고퀄리티야. 모텔 6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가족 셋이서 자도 상관이 없어요. 좀 불편하면은 그냥 아빠 혼자 방 따로 주고 엄마랑 아이랑 같이 자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방 2개만 해도 호텔보다 싸요. 그러니까는 그 보문단지 있는데 그 앞에 그 모텔촌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모텔에서 잠을 자고 며칠 정도 하면은 거기서 좀 깎아줄 거야. 현찰로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해서 거기서 자면서 이제 차 끌고 갈 거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경주 불국사부터 해가지고 다 돌아다녀. 안압지 같은 데는 이제 밤에 가면 좋으니까 이제 밤에 한 바퀴 삥 도는데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안압지 가가지고 이제 밤에 구경하고 그 다음에 문영왕릉부터 해가지고 왕릉들 다 구경하고 안에 천마총 구경하고 첨성대도 다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구경하고 그래서 거길 다 돌아다니면은 빠르면 2박 3일 천천히 구경할 거면은 3박 4일 정도 그렇게 해서 내가 권장 나이대가 3학년 정도예요. 3학년 정도 한번 가고 5학년 때 한 번 더 가요. 그렇게 해서 한 번씩 가면 돼요. 그래서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단어들을 다 빼가지고 거기가
지역마다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댐이라고 하면은 서울 같은 데는 팔당댐에 가면 돼. 근데 이제 그 외에는 뭐 소양강 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댐들이 있는 데가 이제 근처가 있잖아. 그럼 거기를 가면 돼. 운 좋으면 수문 열어가지고 이게 물 나오는 것도 구경할 수도 있고, 그런 거면 이제 대박이지. 수문 연 거 볼 일이 거의 별로 없거든.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보면 대박이지. 그리고 풍차 볼 수 있는 데 있잖아. 그 풍차 발전소 그런 데도 가서 구경하고. 그래서 이게 풍차 이게 돌아가는 걸 직접 보여주고, 이것도 발전기다. 전기를 생산한다. 그다음에 이게 물 내려가는 거 이걸 하면서 또 전기를 생산한다. 댐이 물을 가둬두는 역할도 있지만은 또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가 옆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용어 설명돼 있는 게 있어. 책에 있는 용어 설명. 그거 그대로 얘기해 주면 돼. 그럼 애들이 기억하거든. 그리고 그거를 비디오로 찍어. 엄마가 비디오를 찍어야 돼.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용하는 거야. 책에 있는 내용을 엄마가 좀 외우고 가.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 그리고 비디오로 찍어. 그 다음에 애들이 3학년 돼가지고 만약에 댐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댐에 대해서 너 엄마랑 같이 갔잖아, 여기 갔었잖아, 그러면서 비디오를 딱 틀어주는 거야. 근데 엄마가 설명한 게 책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 그럼 애가 어떻게 생각해서 야 우리 엄마 대단하다, 어떻게 책에 있는 내용을 알았어? 와 우리 엄마 짱이다. 그랬더니 또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계속 엄마가 책에 있는 내용하고 계속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엄마는 다 알고 있네, 우리 엄마 짱이다. 그러면은 애들이 엄마를 신뢰를 해. 그거 유도하는 거야. 그거 먹혀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 되면 애들이 2학년 3학년 되면 엄마를 좀 무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예비 차원에서 해놓는 거야. 엄마가 잘 모르고 맨날 뭐 하면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봐,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비디오 찍은 거 보니까는 책에 있는 내용하고 엄마가 똑같이 얘기를 했으면은 우리 엄마 뭐지?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지? 이 생각을 해. 그런 거야. 그거 잘 이용해요. 내가 그건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계속 깜빡해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한국 가면은 내가 한번 싹 표를 정리를 해줄 테니까는 그거 그대로 스크린샷 찍어서 프린트 하신 다음에 그게 어느 장소에 있는지 그걸 다 메모를 해서 언제 놀러 갈 건지 한번 계획을 한번 싹 잡아봐요. 제가 3학년 1학기 2학기 거 내가 딱 정리를 해줄게. 이렇게 해요. 자, 초등 6학년부터 6학년 여아, 유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미술활동, 클레이, 코로나 기간 괴물 젤리 2년한 아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국어, 영어 공부에 빠지니 지금 고등 수능 문제 모의고사 1, 2등급이 나오는 아이, 수학은 5학년 겨울부터 선행에 들어가 지금 중등 2학년 1학기 하고 있어요. 확실히 도형을 잘하는 것 같아요. 미술활동 중등 계속 해야 될까요? 예, 계속 하세요. 이게 미래에는 어차피 그런 예체능 활동이 취미 활동이 되고, 운해 활동을 계속하면 사고력길이 넓어져요. 운해 활동을 끊으면은 좌뇌 활동으로는 사고력이 막 높아지진 않고 있는 사고력이 좀 유연해지는 건 있어. 근데 사고력길을 넓혀주는 거는 오로지 운해 활동밖에 없어요. 운해 활동. 그러니까는 운해 활동을 많이 해줘서 창의 활동을 많이 해주잖아요. 또 아웃풋이 나오는 활동들을 많이 해주잖아. 그러면은 사고력길이 넓어져요. 근데 선행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선행이 발달 지원 교육이에요. 선행 많이 하다 보면은 과거에 했던 걸 잊어버려요, 아이들이. 그런데 선행을 하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은 애들이 한번 앞서갔던 거는 다시 뒤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건너뛰기를 했다거나 막 이랬을 때는 과거에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되는데, 얘가 고등학생이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를 고마워해요. 근데 얘가 중학생 전에 과거로 했던 것들 구멍이 빵빵빵 뚫렸던 거 다시 하자 그러면 안 해요. 선행 함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만 나이가 아니라 어차피 6세 7세부터는 만 나이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6세면은 그냥 6세, 7세면 그냥 7세예요. 학교 가는 그 시점 기준으로 바로 전이면 그냥 다 7세예요. 그리고 7세 전이면 다 6세. 그리고 제가 개월수로 따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개월수로 따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제가 나이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학교 가기 전이면 무조건 다 7세예요. 12월생이든 1월생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7세예요. 네, 봄신혜님 안녕하세요. 집에서 엄마표 사고력 수학 플레이 팩토 해도 되나요? 초1입니다. 일단은 플레이 팩토는 사고력 수학이 아니에요. 그건 사고력 수학이 아니라 그냥 조금 생각하는 수학이지 사고력이 아니에요. 사고력은, 그러니까는 사고력이 있는 상태에서 수학을 했을 때 사고가 조금 유연하게 되는 거지, 또 초등학교 때는 사고력이 넓어지질 않아. 본격적으로 사고력이 넓어지는 건 중학교부터예요. 중학교 뭐 굳이 따지다고 하면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넓이 문제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는 그때부터 조금 사고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고력이 있는 상태에서 애들이 해야 무슨 사고력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애들이 사고력이 없는데 사고력 타이틀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일단 사고력은 아니에요. 이건 사고력이 아니고 말만 그냥 사고력이라고 한 거야. 애들이
애들이 뭐 생각을 하니까 그냥 생각하는 수학이야. 그냥 사고력은 뭐야? 생각을 깊게 하는 거야. 이게 생각이라는 것들이 평수가 넓은 상태에서 거기서 뭘 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1, 2학년에 사고력 타이틀을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생각하는 건데, 근데 뭐 플레이 팩터는 괜찮긴 해요. 그냥 하세요. 얘를 뭐 사고력 올려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삼아 하겠다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냥 딱 그 정도 그것만 해주세요. 사고력은 뭘로만 된다고요? 오로지 운의 활동으로만 넓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좌뇌 활동하는 거, 나중에 학교 가서 하는 좌뇌 활동으로 그 길이 이제 깨끗하게 깔리는 거지. 그리고 사고력을 어떻게 쓰는 길인지 알려주는 것들이 이런 좌뇌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평수 사고력이 만약에 8차선이 있어. 8차선이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면은 막 우왕좌왕할 거 아니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좌뇌 활동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있는 길을 제대로 쓰게 하는 거.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을 어떻게 쓸지 모르면은 막 헛되게 쓸 거 아니야.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도 어떻게 쓸지 모르면은 뭐예요? 막 쓴단 말이야. 이거를 정상적으로 계획적으로 쓰게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좌뇌야. 알겠죠? 그러니까 있는 자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계획을 하는 게 좌뇌야. 좌뇌가 없으면은 막 쓰는 거야. 허투루. 그러니까는 있는 자원을 잘 쓰게 하는 게 이 좌뇌 활동, 수학 활동, 독서 활동이야. 학교 가가지고. 그러면은 유아 시기 때는 뭐 해야 돼? 이 자원을 늘리는 일만 해놔면 돼. 나중에 어떻게 쓸 건지는 학교 가서 배우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유아 시기 때 여러 가지 운의 활동을 하려는 건 뭐예요? 내 자금을 늘리라는 거야. 내 재산을, 지적 재산을 늘리라는 거지. 근데 유아 시기에 하는 공부는 뭐야? 쓰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근데 얘가 돈이 없어. 돈이 만약에 100원밖에 없는데 100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을 하는 거야. 이게 돼? 100원을 어떻게 불릴 것인지를 먼저 해가지고 불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계속 운의 활동을 하라는 게 100원을 만원, 1000만원 이렇게 막 늘리라는 거야. 그래 놓고서 학교에 가서 그때 책을 읽고 그때 수학을 하면은 1000만원을 유용하게 쓰는 방법을 학교 가서 배우는 거고, 그 방법을 가지고 중학교부터 뭐 하는 거야? 고등 수학을 하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쓰는 방법과 내가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몇 배씩 불릴까, 그거를 걱정하는 거지. 원래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유아기 교육하는 엄마들은 뭐예요? 지금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어떻게 쓰는 방법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집에서만 플레이백터 하시더라도요, 그냥 집에서 그냥 하세요. 하다 보면은 그래도 생각에 약간 유연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딱 그 정도예요. 사고력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능력 길러주는 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서로의 견제시하는 토론 형태 사고력 학원 CMS 같은 곳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이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좋아요. 그게 심화예요. 심화. 사고력 같은 경우는요,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고력은 보통 같은 나이대 애들이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는 게 이제 사고력이에요. 좀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게 사고력. 근데 뭐 하루 동안 생각해서 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게 심화예요. 그게 심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문제에 아이가 좋아하면은 그런 걸 해주는 것도 좋아.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성냥개비 있지. 성냥개비 하나를 움직여 가지고 등식을 완료하세요. 그런 거 3학년부터 그거 시키면 좋아요. 애들이 기본적으로 등식풀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3학년부터 그 성냥개비 그 퀴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해주면 되게 좋아요. 성냥개비 퀴즈. 자, 운해영 여아인데 정말 박자감 없는데 피아노 꾸준히 시켜서 초일 체르니 100 하는데 더듬더듬입니다. 엉덩이도 들썩들썩. 정말 재능이 1도 없다 생각 들지만 뇌 발전을 위해 피아노 교육을 계속 해야 될까요? 피아노를 또 자기가 좀 친다 싶으면 피아노가 너무 좋아하다가 배울 때는 힘들어요. 지극히 한국 형식 피아노 교육 방식 쌤이 이거 악보로 하는 선생님이죠. 유아 때도 악보로 시작했죠. 그걸 내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 몇 살부터 했지?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은, 얘 악보식으로 했으면은 굉장히 어려워할 텐데. 그러면 지겨워요. 자, 일단 잠깐만요. 피아노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예전에 피아노 강의 올린 거 있는데, 피아노가 뇌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듣고 보고 따라치기 하는 거, 유아식 방식이 있어요. 이걸 하면은 기억력이 증폭이 돼요. 스킬이 오르는 게 아니라 기억력이 증폭이 돼요. 근데 악보식으로 하는 거는요, 단순히 스킬만 증각돼요. 스킬만. 근데 유아기 때 스킬을 올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맞지 않는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유아기 때는 듣고 보고 따라하게 하는 거야. 아니 얘가 피아니스트가 될 게 아닌데 악보 보는 게 뭐가 중요해. 근데 피아노 선생님 중에서 꼭 악보를 봐야 된다고 하는 애들 있어. 유아 애들이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고지식한 사람들이야. 어차피 피아노 치었던 사람들도 두 타입이야. 원래 우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타입이 있고 좌뇌형 사람들인데 어렸을 때 피아노 좀 쳤던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교육 방식도 좌뇌형 사람들은 좌뇌 방식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야 4살 5살이 왔는데 어머니 아이가 악보를 봐야 돼요. 악보를 봐야 돼요. 아니 4살짜리 애들이 어떻게 악보를 보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악보 가르치다 거기서 질려가지고 엄마 나 피아노 안 해 이래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칠 줄 알면은 이제 또 괜찮게 하겠지. 근데 악보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악보를 가르치면은 나중에 애가들이 체르니까지 넘어갔을 때 겁나 편하거든 선생님이. 근데 악보를 안 가르치고 하면은 애랑 계속 1대1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힘들지. 그러니까는 애한테 물어봐. 너 악보 보는 게 힘든 거야?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고 너 치라면 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나는 악보 보는 게 너무 어려워 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피아노 학원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중에서 보고 듣고 따라하게 해주는, 그렇게 해서 좀 재밌게 해주는 선생님들 있잖아. 그런 선생님들 좀 찾아봐요. 그래야 아이가 뇌가 성장을 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매뉴얼 보고 저거 하는 거야. 블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단순히 피아노 치는 스킬만 올려주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스킬. 매뉴얼 보고 하는 거는 피아노 치는 스킬. 뭐 만드는 스킬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아이한테 물어보고요. 악보 보게 하는 게 어려운 건지 뭐 딴 게 어려운 건지 그걸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아요. 자, 그 생각할 능력 길러주는 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러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거랑 토론이 좀 좋기는 한데 지금 학년이 좀 어리긴 하네. 잠깐만, 지연님 아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지 아까? 지연님 아이가 3학년이라고 그랬나? 3학년이면 해도 되겠다. 다른 애들 의견이 있는데 이게 의견을 항상 내는 애들만 내. 그래서 듣는 입장이긴 하지. 초일이야? 초일이 뭐 그럴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떠드는 애들만 떠들어. 근데 이제 의견 교환하는 거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많이 떠드는 애들에 의해 가지고 또 주눅감이 들 수도 있는데, 케이지가 이제 보통 그런 방식이거든. 근데 케이지는 보통 이게 레벨이 되는 애들끼리 만나서 하니까는 이제 문제는 안 되는데, 일반적인 학원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을 수는 있죠. 일단은 이게 오히려 거기 가서 만약에 자기 의견을 못 내는 애들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의견을 못 내는 아이들. 그러니까는 아이가 의견을 많이 내는 타입이면은 한번 시도는 해봐요. 근데 애가 거기서 말 싫어한다 그럼 바로 빼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학습식 학원 같은 경우는요, 애가 안 맞잖아.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바로 빼와요. 요거 조건에 한번 해봐요. 요 조건에. 네. 키. 야. 오케이, 땡큐. You collect the payment now? Huh? You will collect the payment? What? Your payment for the another room. Yeah. Today night. Today night, alright? Yeah, will call my. How to pay? Yeah, me. Now? No. One, two? 1, 2. Okay. Do you have change money? No. How much? Wait. 있다. One. Okay. Just already. Key. Table.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온리 땡큐. 자, 7세 남아 어쩌다 보니 수학 선행 3학년 2학기 집에서 저랑 10분 정도 평일에만 했어요. 핀란드 수학으로 했고 모든 문제를 다 풀리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 위주로 골라 풀렸어요. 아니 잘 따라오는데 지금이라도 멈춰야겠죠. 학습식으로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안 좋을까요? 이게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게 뭐냐면은, 학습식이라는 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학습식은 한 1년만 안 하잖아. 그럼 과거 걸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1, 2, 3학년이니까는 어차피 반복되긴 하는데, 이게 덧셈 뺄셈 하다가 곱셈 나눗셈 들어갈 때 덧셈 뺄셈을 까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선행했을 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선행을 하더라도 현행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뭘 굳이 한다고 하면은 딱 1년 선행만 하세요. 1년 굳이 한다고 하면은, 얘가 지금 1학년이면은 딱 2학년 것까지 해주는 게 딱 좋고, 대신 현행 문제도 쭉 하면서 하는 조건이에요. 현행 거를 무시하는 순간
망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망한 타입이 뭐냐면은 아빠들이 좀 수학을 하거나 이랬을 때 욕심에 의해 가지고 막 2년 3년 선행하다가 애들이 만약에 구멍 빵빵빵빵 뚫린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그 과거에 했던 거 지금 현행에서 해야 되는 거를 애들이 못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대체적이야. 그러니까 선행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애들한테 부담감이야. 근데 1, 2, 3학년은 어차피 유아기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애들이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4학년부터 애들이 부담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선행은요. 자, 집에서 좀 행동이 과한 거 외에 딱히 나무랄 게 없는데 밖에서 너무 과하게 적극적이어서 욕을 먹네요. 선생님이 문제를 낸 거는 큰 소리로 정답 하면서 손을 든다든지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욕을 먹는 게 아이의 문제인지 선생님의 자질의 문제인 건 잘 판단이 안 서네요. 자기가 특수교육을 전공했다는데 아스퍼걸 운동하면서 엄마가 너무 봐주는 것 같다는 목소리를 낮춰서 단호하게 아이를 대하라고 하는데 평소에 매번 그러면 아이가 집에서 맘 편히 있지 못할 것 같고 나가 올라가면서 잘 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학원 선생님께서 말한 현타가 오네요. 학원 선생님께 운해 얘기도 했더니 내년에 학교 간대 아직까지 운해만 잡고 있으면 어떡하냐며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에는 우왕좌왕 산만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전 초등학교까지 최소한의 것만 하고 좀 놀자 주의인데 뭘 어찌 지도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히네요. 또 친구가 선생님 치마 잡으니까 예쁘지 않아? 에 관심이 이거 잠깐만 이 선생 나이대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이 학원 선생 나이대가 어느 정도 돼요? 30대 후반 40초? 아니면 완전 30초? 이게 그 애들이 많은 데서 뭐만 하면 정답 하고 떠드는 거는 좋진 않아요. 솔직히 이거는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애들도 있는데 보통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애들이 막 정답 많이 해요. 그거는 별로 좋진 않아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의 활동 이런 건 둘째 치고 만약에 혼자 있는데 막 정답 그런 건 좋은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막 그러면은 다른 애들이 보기 불편해요. 그거는 별로 좋진 않아요. 저요? 저 숨었어요. 40대 중반이에요? 거기 완전 젖어 있는 사람이네. 어쨌든 절대 하면서 듣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어린이집 선생, 또 유치원 선생, 학원 선생,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 이 사람들은 절대 듣고 그냥 잊어버려요. 어린이집 선생들은 대체적으로 나이대가 많기 때문에 히스테리성이 많고요. 유치원 선생들은 얘네들이 커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들은 어차피 걔네들만 보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상 본인들이 교육한 거에 대해서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야. 특히 학원 선생님들 말 믿지 말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그냥 지나쳐요. 그 애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으면은 소아 전문의들하고 상담하지 이 사람들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슈퍼점프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따로 주세요. 저한테 따로. 그거 잠깐만. 병원이 어느 병원에서 했어요? 병원이 어느 병원에서 했어요? 테스트 할 때는 개인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종합병원에서 하세요. 대학병원. 대학병원. 그리고 점프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개인톡을 주세요. 아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 이게 가끔가다 진짜 경계선 지능이 아닌데 경계선 지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일단 잠깐만. 지금 김또님도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네, 개인 상담 해줄 테니까 저랑 따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뭘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육아 과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는 이제 전체적인 생활 패턴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요. 그거대로 좀 해야죠.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더 중요한 거니까 학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습은 나중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거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생활이 더 중요한 거니까. 자, 저도 이걸로 좀 정리하고요. 이따 저녁에 시간 되면은 이거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이거 영상 종료하고
보통 1시간 정도 후면 다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들으시면 되고요. 뭐 영상 삭제 안 하니까 그래서 다시 들으시면 돼요. 하여튼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요. 이따 저녁에 시간 되면은 또 똑같이 어제처럼 해서 라이브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낮 시간대는 안 할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반 낮에는 안 하고 또 다시 저녁 시간에 한 9시경, 9시나 한 10시경. 오늘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면은 그때 정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것으로 일단 끝내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분은 이게 다시 보기 하면 다시 보기 되니까 한 30분이나 40분 정도 후면 자동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기 하세요. 네,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 이따 저녁에 시간 되면 들어오고요. 안 되면 다시 또 내일 아침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개인톡 주실 분은 개인톡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인 상담 해드릴게요. 네, 요것으로 끝내도록 할게요.